냉이. 묵은 눈이 갈라진 자리에 햇볕이 스쳤다. 헐거워진 흙알맹이 사이로 냉이가 올라왔다. 흙이 풀려서 빛이 드나드는 틈새를 싹이 비집고 나왔다. 바늘 끝 같은 싹 밑으로 실뿌리가 흙을 움켜 쥐고 있었다. 행궁 뒷마당과 민촌의 길바닥에, 산비탈이 흘러내려 들에 닿는 언덕에 냉이는 지천으로 돋아났다. 민촌의 아이들과 성첩의 군병들이 호미로 언 땅을 뒤져 냉이를 캤다. 냉이는 본래 그러하듯이 저절로 돋아났는데 백성들은 냉이가 다시 겨울을 견디었다고 말했다. 냉이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었다. 뿌리가 깊어야 싹을 밀어 올린다. 봄은 지심에서 온다고 냉이를 캐던 새남터 무당이 말했다. 임금과 신료들, 백성과 군병과 노복들이 냉이국에 밥을 말아 먹었다. 언 땅에서 뽑아낸 냉이 뿌리는 통째로 씹으면 쌉쌀했고 국물에서는 해토머리의 흙냄새와 햇볕 냄새가 났다. 겨운의 묵은 몸속으로 냉이 국물은 체액처럼 퍼져서 창자의 먼 끝을 적셨다. 쌀뜨물에 토장을 풀어 냉이 뿌리를 끓인 다음 고춧가루를 한 숟갈 뿌렸는데 도살장 계집종의 솜씨와 수락관 상궁의 솜씨가 다르지 않았다. 태평성대에는 냉이국에 모시조개 서너 마리를 넣었는데 정축년 정월에 남한산성 안에는 모시조개가 없었다. 냉이국을 넘기면서 임금은 중얼거렸다. 백성들의 국물에서는 흙냄새가 나는구나. 선할세가 떠난 뒤 김상헌은 나루를 데려와서 질청 행랑의 계집종들 틈에 두었다. 나루가 끓여오는 냉이국을 김상헌은 마셨다. 국에 만 보리밥에 무말랭이를 얹어서 먹었다. 김상헌의 목구멍 속에서 산과 들로 펼쳐지는 강토가 출렁거렸고 온조 이후의 아득한 연월이 지금 이 시간 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날쇠야 죽지 마라. 날쇠는 살아서 돌아오라. 국그릇을 두 손으로 들어 국물을 마실 때 더운 김이 올라 김상헌의 눈앞이 흐려졌다. 선할쇠는 어디쯤 간 것인지 김상헌은 더듬을 수 없었다. 질청 앞 삼거리 공터에서 장대 마당 쪽에서 군병들은 냉이국을 먹었다. 청장 용골 때는 삼전도 본진의 주력을 남한산성 쪽으로 근접 배치했다. 칸은 이동을 명령하지 않았으나 먼 길을 무료하게 내려온 칸에게 용골 때는 애써 군사의 활력을 보였다. 칸은 자신이 심양에서 몸소 몰고 온 증원 병력 4만까지도 용골대에 휘하해 주었다. 용골대가 하루 안에 장악 가능한 거리까지 산성 쪽으로 주력을 압박 배치하자고 진언했을 때 칸은 말했다. 군사는 장수가 부리는 것이다. 허나 사다리를 쓰지는 말아라. 쳐서 빼앗기는 쉬울 것이나 내 바라는 바 아니다. 산성 쪽 고지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들은 탄천에 모여서 송파강에 합쳐졌다. 물길의 바닥은 말라 있었다. 용골대의 군사는 그 물줄기를 거슬러서 남한산성 쪽으로 이동했다. 이동을 마친 병력은 물가를 따라서 군막을 세우고 목책을 쳤다. 이동은 나흘 동안 계속되었다. 산성 쪽으로 이동하는 청병의 행군 대열은 서장대에서 내려다 보였다. 바람이 며칠째 산성에서 강 쪽으로 불었다. 높이 달리던 바람이 들로 내려와서는 바닥을 쓸어갔다. 구름과 능선에 쌓인 눈이 강 쪽으로 불려갔다. 눈보라를 뚫고 대열은 다가왔다. 바람이 들을 쓸어갈 때 눈먼지에 가리어 군마는 보이지 않았다. 앞선 바람이 눈을 멀리 쓸어가고 뒤따르는 바람이 채 당도하지 않은 사이사이로 청병의 군마가 잠깐씩 보였다. 다시 바람이 눈을 몰아 들이닥치면 군마의 대열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대열은 눈보라의 바닥에 붙어서 산성 쪽으로 다가왔다. 청병이 다가오는 저녁에 이시백은 최명길과 김상원을 서장대로 청했다. 대감들께서 봐두셔야 할 일이기에 청했소이다. 서장대 뒤 성벽에서 두 당상은 눈보라 속으로 다가오는 청병의 대열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먼 대열은 안개처럼 자욱했다. 이시백이 말했다. 적의 주력이 다가오고 있소이다. 보신 대로 오전에 아뢰어 주시오. 김상원은 시선을 거두어 성 안쪽으로 몸을 돌렸다. 총안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김상원이 말했다. 적의 주력이 삼전도에 머무나 가까이 다가오나 우리의 길은 따로 있는 것이요. 이시백이 말했다. 소장에게는 성천만이 보이고 길은 보이지 않소이다. 이시백은 저녁 교대가 시작되는 북문 쪽으로 내려갔다. 최명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길은 적들 속으로 뻗어 있을 것이요. 적을 통과해야만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요. 최명길은 그 말을 견디고 있었다. 칸의 문서가 성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고 아무도 칸을 보았다는 자가 없었지만 칸은 1월처럼 확실하게 성 밖에 와 있었다. 칸의 존재는 망월봉 위의 황색 일산과 도망쳐온 땅꾼의 진술에 실려 성 안으로 들어왔고 성 안으로 들어온 칸의 그림자는 다시 풍문으로 풀어졌다. 서장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군의 접근으로 풍문은 또 확실해졌는데 확실한 것이 다시 풍문으로 떠다녔다. 청군의 근접 배치가 끝나던 날 냉이국으로 아침을 먹은 신료들은 어전에 모였다. 신료들은 입을 다물었고 임금이 먼저 말을 꺼냈다. 칸이 오기는 왔다는 것인가? 김상원이 말했다. 칸이 여기까지 오기도 어렵거니와 칸이 왔다 한들 아니 온 것과 다르지 않사옵니다. 다르지 않다니 같을 리가 있겠는가? 우리의 길은 내 한 가지라는 뜻이옵니다. 최명길이 말했다. 제발 예판은 길 하지 마시오. 길이란 땅바닥에 있는 것이요. 가면 길이고 가지 않으면 땅바닥인 것이요. 김상원이 목청을 높였다. 내 말이 그 말이요. 갈 수 없는 길은 길이 아니란 말이요. 임금이 손사래를 쳤다. 이러지들 마라. 우선 칸이 왔다면 문서라도 보내서 예를 보여야 할 것 아닌가. 김상원이 말했다. 군왕길이의 예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멀리서 마주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용골대에게 세찬을 보낸 것과는 다른 일이옵니다. 사전에 문서도 사신도 없이 군사를 몰아서 불쑥 왔다면 이미 예를 논할 수 없사옵니다. 최명길이 무릎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칸은 비록 황제라 하나 몸을 가벼이 움직이는 자이옵니다. 배후에 명이 있으니 칸은 삼전도에 오래 머물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칸이 머무는 동안 성을 나가는 길을 여서서 칸이 돌아가면 그 다음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옵니다. 김상원이 말했다. 칸이 왔다면 빈손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을 것이요. 그가 취하려는 바가 뭐라고 이파는 생각하시오? 최명길이 말했다. 그게 무엇인지를 예파는 모르시오. 아마 전하께서는 아실 것이오. 김상원이 말했다. 전하, 명길은 전하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이옵니다. 죽음에도 아름다운 자리가 있을진데 하필 적의 아가리 속이겠나이까. 최명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전하, 살기 위해서는 가지 못할 길이 없고 적의 아가리 속에도 삶의 길은 있을 것이옵니다. 적이 성을 깨뜨리기 전에 성단을 내려주소서. 임금이 김유를 바라보았다.
김유는 감았던 눈을 뜨면서 임금의 시선을 받았다. 임금의 시선은 말을 요구하고 있었다. 김유가 말했다. 칸이 왔다면 어쨌거나 성이 열릴 날이 가까이 온 것이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날짜가 다가옴을 아는 것이옵니다. 임금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영상의 말은 나무랄 데가 없구나. 젊은 낭청과 교리들이 행궁으로 몰려왔다. 승지가 고하기도 전에 당하관들은 내행전 마루 앞 땅바닥에 엎드렸다. 당하들은 이마를 땅에 대고 흐느꼈다. 당하들도 풍문으로 떠도는 칸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전하, 명기를 베어 머리를 3군에 돌리소서. 전하, 오직 죽을 사 속에 수, 전, 화의 길이 모두 있을 것이옵니다. 화를 논할진대 어찌 사를 논하지 않으시옵니까? 마루에서 최명길은 젊은 당하들을 내려다보았다. 당하들의 울음은 반듯했고 단정했다.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갓 나온 젊은이들이었다. 울음 사이에 고개를 들어서 말을 할 때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빠져서 발음이 또렷했고 말을 마치면 다시 어깨가 흔들렸다. 300년 종사가 길러낸 임금의 금지 오겹들이었다. 임금이 말했다. 젊은이들의 말이 준열하구나. 그대들의 말이 그대들의 뜻인가? 최명길이 임금의 말을 받았다. 두려움이 말을 가파르게 몰아가는 것이니 너무 나무라지 마소서. 경을 배라고 하는구만. 옳은 말이오나 지금은 아니옵니다. 지금은 이루옵니다. 환궁 후에 배소서. 임금이 금군의장을 불렀다. 당하들을 끌어내라. 내 저들의 말을 다 알고 있다. 담장에 붙어있던 금군들이 마당 안쪽으로 다가왔다. 금군들이 창대를 눕혀서 당하들을 밀어냈다. 임금이 다시 말했다. 아니다. 그냥 둬라. 저들은 절해야 저들일 것이니. 임금이 안으로 들어가고 마루 위에 당상들이 돌아간 뒤에도 당하들은 이마를 땅에 대고 오랫동안 내행전 앞마당에 꿇어 앉아 있었다.